오늘은 요 애니메이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팝업 카드 아시죠? 팝업 카드가 딱 열리면 거기 안에 뭐 요런 이미지들이 딱 서 있고 같이 일어나는 거죠. 카드 열었을 때 같이 일어나고 여기다 카메라 동작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텍스트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눈 떨어지는 동작도 지금 요거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 좀 더 요거보다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좀 더 색도 넣고 좀 알록달록하게 꾸며서 작업해주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이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mountain.pst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자, 불러올 때 모드는 컴포지션 리테일 레이어 사이즈 모드로 불러올게요. pst 파일. 여기서 다운받은 mountain.pst 파일 불러올 때 모드 컴포지션 리테일 레이어 사이즈 모드. 자, OK 눌러서 불러와 주시고요. 자, 불러온 요 컴포지션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마운틴이라는 컴포지션 프로젝트 차창 안에 있는 거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은 자, 요게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했을 때 마지막 모습이겠죠. 이 상태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레이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1, 2, 3이라는 레이어든 자, 여기 보이듯이 자, 여기 눈송이 레이어 3개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스노우플레이크 1, 2, 3 레이어들은요, 선택해서 일단 지워버릴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요 같이 우리 아까 mountain.pst 파일 불러왔을 때 같이 불러와진 요 mountain layers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스노우플레이크 레이어들 여기 다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갖다 쓰면 되겠죠. 자, 지금 필요 없으니까 타임라인에서 지워버리고 자, 나머지 레이어들도 확인할게요. 트리, 그냥 이렇게 하얀색 나무 모양이고요. 그리고 펜스라는 레이어, 새가 올라와 있는 담장, 그리고 하우스, 집 모양, 그리고 마운틴 레이어, 뒤쪽에 커다란 산 모양, 자, 그리고 커버 레이어, 자,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는데, 자, 이따가 대충 모습을 생각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초대장은 윗면과 바닥면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커버라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복사해서 나중에 윗면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마운틴부터 그 펜스, 트리 뭐 그런 레이어들은 자 여기에 마운틴, 뭐 여기에 트리 하나, 여기에 집 하나, 여기에 펜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당겨주면서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도는 동작을 보면요. 자 모든 레이어들은 요 아래에 있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올라오는 거죠. 자, X축. 자, 마운틴도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제 밑에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이고요. 그쵸? 모든 동작의 축은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조금 앞으로, Z축이 조금 앞으로 당겨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은 네, X라는 요 축이죠. 지금 옆에서 쳐다본 거니까 요 축이 X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앞에서 아이고 어떻게 보여야 되나 자 여기서 요 축이 X축이 되는 거죠 그쵸 요 축 기준에서 얘네들은 모두 앞으로 꼬꾸라져서 엎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위로 툭 올라가는 이런 동작을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앵커 포인트를 맞춰주는 일이에요. 로테이션 값을 이따가 돌려줄 거니까. 자, 각각의 레이어들을 선택하고요. 단축키 Y키 눌러서 펜 비하인드 투 선택. 단축키 Y키 눌러서 펜 비하인드 투 선택. 자, 일단 트리 레이어부터 할게요. 트리 레이어 선택, 그리고 트리 레이어가 갖고 있는 중간에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드래그를 하다가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요 바운딩 박스, 네모난 요 박스 부분에 딸깍 달라붙게 되죠. 펜 비하인드 툴로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드래그 하다가 중간에 컨트롤 키 눌러주고 아래로 쭉 잡아당기면은 제일 밑바닥에 제일 밑에 면에 달라붙죠. 자, 일단 근데 이 레이어는 지금 아래쪽으로 볼록 혼자 튀어나와 있어요. 그쵸? 요 기억해두고 얘 위치 이따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혼자 이렇게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면은 얘를 살짝 위로 올려서 여기에 딱 붙여줘야 되겠죠? 이따가 위치 바꿔줘야 되니까 그거 기억해주시고, 자, 펜스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 잡아서 드래그 하다가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바닥면에,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자, 마운틴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커버도 마찬가지로. 자, 앵커 포인트가 각각의 레이어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죠. 제 밑바닥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밑에 요 라인에만, 각각의 레이어의 제일 하단부에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X축으로만 움직일 거지 다른 축으로는 동작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앵커 포인트를 다 맞춰주셨으면은 제 밑에 있는 커버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커버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키 눌러서 복제. 자, 하나는 바닥면이고 하나는 윗면, 뚜껑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바닥과 뚜껑. 자, 근데 요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밑바닥이 있고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있으면요. 얘가 덮여 있을 때 이 안쪽에 뭐 마운틴, 펜스, 하우스, 트리 뭐 이런 레이어들이 가운데 배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의 순서상 커버와 커버 사이에 나머지 레이어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커버와 커버 사이에. 그리고 이따가 얘네들이 딱 앞에 뒤집혀서 누웠을 때는 모든 레이어가 한 평면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3D 레이어일 때는 모든 레이어가 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레이어의 순서로 얘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레이어가 다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포지션 값, 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로 순서가 결정이 됐는데, 레이어의 순서랑은 상관없이, 보이는 순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 값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레이어들이 다 한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복사된 커버 2를 잡아당겨서 제일 위로 올려줄게요. 커버 2 잡아당겨서 제일 위쪽에다가 얹어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레이어에 3D 레이어를 켜주도록 할게요. 모든 레이어들의 3D 레이어 켜줄게요. 자, 모든 레이어들의 3D 레이어를 쭈르륵 다 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는 커버 레이어 선택하고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커버 레이어 선택하고 R키 눌러서 로테이션 값 열어주고 R키 눌러서 로테이션 값 열어주고 얘 X 로테이션 90도로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밑바닥에 있던 커버가 앞으로 툭 이렇게 엎어지면서 앞에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쭉 삐져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화면 바깥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쭉 엎어져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마운틴부터 트리까지의 레이어를 앞으로 전진 배치해줘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자,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요, 트리라는 레이어를 보면요. 아래로 얘는 빼꼼 삐져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따가 앞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90도로 있다가 엎어져 있을 때, 얘를 카메라를 갖고서 띄어서 보면은, 자, 바닥면이 이렇게 있고, 바닥면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쵸? 여기 지금 나무 레이어 아래로 삐져 내려온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 Y축을 똑같이 다 맞춰줘야 되겠죠? Y축의 높이. 자, 다시 원래 상태에서 자, 이 트리라는 레이어가 아래쪽으로 살짝 빼꼼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 원래 위치로 맞춰줘야겠죠? 자, 트리라는 레이어를요, 그냥 마우스로 잡고 트리 레이어를 그냥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에서 축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현재 정면에서 쳐다보는 상태인 액티브 카메라 모드인 상태에서 이 나무를 잡고 드래그를 하다가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줄게요. 우리 예전에도 했었죠. 이 화면 중앙에 붙이거나 경계면 테두리에 붙여줄 때 하는 거. 레이어를 잡고서 이동을 하다가 키보드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같이. 자, 됐나요?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살짝 드래그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은 바닥면에 딸깍 하고 달라붙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포지션 값을 다 보면요. 자, 지금 Y축의 값이 596이 돼야 돼요. 앵커 포인트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 사이즈는 960에 596인가 그럴 거야. 900에 596 컴포지션 사이즈. 자, 그쵸. 900에 596인데 앵커 포인트가 제일 밑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밑에 딱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Y축 값이 모두 다 596이어야 되는데 얘네들 보니까 펜스라는 애는 598이고요. 하우스는 595예요. 그러니까 얘 펜스랑 하우스도 살짝 다른 옆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비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얘들도 잡고 드래그를 하다가 컨트롤 키, 쉬프트 키를 눌러서 바닥면에 딸깍 붙여주시고요.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드래그 하다가 컨트롤 키, 쉬프트 키를 눌러서 바닥면에 딸깍 붙여줄게요. 자, 모든 레이어들의 Y축의 값이 596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선 저처럼 레이어 선택해줘 놓고 P키 눌러서 모든 레이어의 포지션 값 확인하면서 Y축 596이 됐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됐죠? 자, 되셨으면요. 자, 이제 얘들을 앞으로 조금씩 당겨줄 거예요. 마운틴 앞으로 이렇게 당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하우스 이렇게 당길 거고, 하나씩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해줄 건데, 조금씩 앞으로 배치를 해줄 건데,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요, 얘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잘 느낌이 안 와요. 그쵸? 얘가 얼마나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지 아래쪽에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잘 구분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카메라를 만들어주고 작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시점을 약간 바꿔서 그래서 카메라 한 대 만들어줄게요. 단축키 Ctrl Alt Shift C Ctrl Alt Shift C 키 눌러서 카메라. 자, 투노드 카메라의 프리셋은 50mm, Enable Depth of Field 꺼놓고, 네. 투노드 카메라 프리셋 50mm, Depth of Field 꺼놓고 OK 눌러서 카메라 생성. 자, 단축키 C키 눌러서 카메라 툴 선택. 단축키 C키 눌러서 카메라 툴 선택. 자, 카메라 툴로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고 약간 뒤로 멀리, 이렇게 쳐다본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작업을 하기가 편해지겠죠? 자, 그리고 어차피 이 카메라는 작업을 다 하고 버릴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고 나중에 새로운 카메라 만들어서 다시 동작을 줄 거기 때문에, 자, 적당한 시점에서 그냥 바라보게 해주고,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써주면 돼요. 자, 이제 타임라인에서 트리부터 마운팅까지의 레이어들을 선택, 그리고 P키를 눌러서 포지션 값을 열어놓고, 트리부터 마운팅까지의 레이어를 선택, P키 눌러서 포지션 값을 열어주고, 자, P키 눌러서 포지션 열었으면요,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일단 레이어 선택 해제해 주시고, 자, 마운팅부터 시작해서 Z축 값을 왼쪽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마운팅 Z축 값 이동해서 살짝 앞으로, 하우스 Z축 값 왼쪽으로 들어가서 또 앞으로, 펜스는 그것보다 더 앞으로, 마운팅은 적당한 위치. 잘 안 보이면 다시 카메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됐나요? 됐으면 약간 심심하니까 트리 같은 레이어는요, 두 개 정도 더 복사를 해가지고, 자, 얘들은 자, 트리 총 3개 정도 만들어서, 자, 하나는 여기 오른쪽 끝에, 하나는 좀 집 근처에, 뭐, 요 정도 있지? 자, 제가 커버 꺼볼게요. 마운틴 앞에 여기,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자, 좀 더 꾸며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무들이 다 사이즈가 같으면 약간 이상하니까, 자, 어떤 애는 조금 키워주고, 어떤 애는 조금 작게 해주고, 자, 얘들의 Z축 포지션도 조금 다르게 해줘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집 같은 레이어 있죠, 하우스. 하우스는 위쪽이 되게 뾰족하다 보니까, 자, 얘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얘 각도 90도로 해서 눕혀놨을 때, 자, 얘 머리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뾰족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잘 지정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배치까지 다 됐으면은 마운팅부터 커버 2까지 레이어. 자, 지금 제 밑바닥에 엎어져 있는 레이어랑 카메라 레이어 빼놓고 나머지 레이어들 있죠? 위쪽에 다 바짝 서 있는 것들. 정면을 쳐다보고 서 있는 레이어들을 전체를 다 선택해주고 제 밑바닥에 엎어져 있는 커버 레이어랑 카메라 레이어 빼놓고 나머지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이제 로테이션 값 동작을 줘야 되겠죠? 얘들은 앞에 엎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는 동작을 줘야 되겠죠? 자, 로테이션 값을 열고요. R키 눌러서 로테이션 값 열고 자, 시간 2초로 갈게요. 2초. 자, 이따가 애니메이션 줄 때 한 0초부터 한 2초까지는 가만히 엎어져 있는 모습 먼저 보여주고 나서 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열리는 시간을 좀 뒤로 했어요. 자, 2초에는 처음에 닫혀 있어야 되니까 X 로테이션 90도로 주고요. 스탑와치 딸깍. 자, 시간 2초에서 X 로테이션 값 90도 한 상태에서 스탑와치. 자, 지금 모든 레이어 같이 하는 거예요. 커버 2부터 마운팅까지 레이어들을 전체를 다 선택해놓고 한꺼번에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 3초 10프레임으로 갈게요. 3.10. 자, 3초 10프레임에서는 X 로테이션의 값을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할게요. 그냥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살짝 제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0도. 자, 그리고 시간 20프레임 더 뒤로 가서 4초. 4초. 4초에서는 X 로테이션 값 0도. 자, 여기는 90도, 여기는 마이너스 20도, 여기는 다시 각도 0도 해가지고 엎어져 있다가 일어나는데 원래 각도인 0도를 지나쳐서 더 뒤로 제껴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자, 이런 동작이 된 거죠. 자, 됐으면 단축키 U키를 눌러서 한번 닫았다가 U키를 다시 한번 눌러서 키프레임들만 모아서 열어주고 U키 눌러서 닫았다가 다시 한번 U 눌러서 키프레임들만 모아서 열어주고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작인 요 키프레임들 전체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F9키 눌러서 이지 기능 적용. F9키 눌러서 이지 적용. 동작이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제 시간 6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6점 엔터. 타임코드 6점 엔터. 타임바 6초로 가놓고 단축키 N키. 단축키 N키 눌러서 워크 에어리어의 종료 지점을 잡아주고 6초에서 워크 에어리어의 종료 지점을 N키를 눌러서 잡아주고 키패드 0번키 눌러서 0초부터 6초까지를 반복적으로 재생을 해볼게요. 동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자, 일단 저장 한번 해놓고요, 우리. 자, 이제 그림자 만들어주고, 조명 만들어주고, 그림자 깔기 위해서 조명 일단 만들어줘야겠죠. 레이어 메뉴 뉴 안에 있는 라이트 선택하거나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눌러서 조명 레이어. 자, 조명 종류는요, 라이트 타입은 원하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나 혹은 스팟 혹은 포인트. 패러렐로 해도 그림자가 생기긴 하지만 약간 그림자 모양이 예쁘지는 않기 때문에 스팟 혹은 포인트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명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은 스팟 조명을 해주면 되고, 스팟 조명을 써주면 되고, 저는 그냥 포인트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를 켜줘야 되니까 마운틴부터 커버 2까지의 레이어들을 선택해 놓고요. 자, 제일 밑에 있는 커버 레이어는 캐스트 섀도우 켜줄 필요 없죠. 얘 그림자가 다른 뭐 레이어에 닿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조명은 항상 위에 있을 거고요. 얘 그림자가 밑에 뭐 어디 닿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는 캐스트 섀도우를 안 켜줘도 되겠죠. 너무 복잡하다 그럼 같이 켜줘도 되긴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제일 밑에 있는 마운틴 레이어부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마운틴 레이어부터 위쪽에 커버 2 레이어까지 선택해 놓고, 자, 캐스트 섀도우를 켜줄 건데 우리 어제 단축키 있었죠. Alt Shift C Alt Shift C 키를 눌러서 그림자를 켜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레이어 선택해 놓고, 자, Alt Shift C 키를 잘 눌렀는데도 그림자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조명에서 조명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 옵션이 클릭이 되어 있는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명에서도 캐스트 섀도우 옵션이 켜져야 되니까. 자, 저는 그림자가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자에 대한 옵션은 라이트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했을 때 보이는 섀도우 다크니스 값 얘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뿌옇게 흩어지는 이 값은 디퓨전이라는 값이에요. 이 값이 높아지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화면을 보면서 적당하게 지정을 해주고 다크니스 값도 잘 맞춰주고, 혹은 섀도우 다크니스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얘를 농도를 얕게 해줘도 되지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어두운 상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조명이 닿은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조명, 앰비언트 조명을 하나 얕게 깔아주면은 그림자가 살짝 옅어지는 효과도 있겠죠. 앰비언트 조명을 옅은 색으로 하나 살짝 깔아줘도 이거 없어질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만들었던 똑같은 조명, 뭐 포인트 조명을 하나 더 까는데 뭐 이렇게 조명을 하나 더 만드는데 포인트 조명인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하나 설치해주면은 또 그림자가 살짝 옅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조명은 필요한 만큼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뭐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설정해 줄게요. 자, 우리 컴포지션의 시간이 좀 다 각각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K 눌러서 컴포지션의 시간을 20초로 해줄게요. 컨트롤 K 그리고 듀레이션 값 20초. 자, 그리고 뭐 요거를 출력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은 자, 위에 보면요. 우리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이 비규격이에요. 그쵸? 요거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은 지금 PSD 파일 만들어졌을 때 그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900에 596이라는 사이즈라서 비규격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셋 옵션 열고 우리 수업용 1280에 720으로 바꿔줄게요. 프리셋 수업용 1280에 720으로 변경. 자, 그리고 듀레이션은 20초. 오케이 눌러서 적용. 자, 그리고 원래 이 타임라인 시간이 짧았다가 지금 20초로 늘어난 사람들은 요 클릭 끝에 이렇게 잘려 있는 거 쭉 잡아당겨서 늘려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긴 상태였다가 줄여줬기 때문에 끝을 재단을 안 해줘도 돼요. 끝을 조절 안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은 끝에가 비어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키를 눌러봤을 때 끝부분이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잡아서 끝까지 채워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시간 2초로 가볼게요. 타임 코드 2점 엔터. 자, 2초라는 시간은 이 모든 카드가 딱 덮여 있는 그 시간이죠. 그쵸? 0초부터 2초까지. 그러니까 2초부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근데 2초로 가보면요. 카드 윗부분에 이렇게 뭔가 줄무늬가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카드 윗부분에 모든 레이어들이 다 덮여 있는데 줄무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려서 아무리 찾아봐도 줄무늬가 안 보인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요건 줄무늬가 보이는 게 맞아요. 자, 얘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지금 모든 레이어들에서 지금 그림자들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조명이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든 레이어들은 완벽하게 하나의 위치,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은 평면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모두 다 한 평면에 겹쳐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이 그림자를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서로서로 겹쳐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들이 막 생겨버려요.
요거를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요거를 제거해주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윗면의 커버를 약간 위로 띄워주는 방법. 그쵸? 당연히 얘가 약간 공간이 생기면은 요런 자국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얘가 열렸을 때 요 끝부분이 약간 붕 떠 있는 거, 요거 어떻게 해결할지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윗면이 요렇게 위로 살짝 붕 뜨게 해주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줄무늬는 사라지지만 얘 끝에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빈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쓸 건데요. 자, 커버 투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고 A를 두 번 따닥하고 눌러줄게요. A. 자, 메테리얼 옵션 여는 단축키죠. 레이어의 메테리얼 옵션 여는 단축키. 자, 여기에서 보면요. Accept Shadow라는 옵션이 있어요. Accept Shadow. 자, Accept Shadow라는 옵션은 다른 레이어에서 비춰진 그림자, 다른 레이어에서 떨어진 그림자가 자기 자신 레이어 위에 표현이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해주는 옵션이에요. 얘는 항상 디폴트로 ON이 되어 있고요. 자, 얘를 한번 눌러주면요. 얘 값을 한번 눌러주면은 ON인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면 only로 바뀌어요. only라는 옵션은 말 그대로 그림자만 받겠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투명인 상태가 되고, 자, 시간을 제가 좀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죠? 얘는 뻥 뚫려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봤을 땐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 받는 상태고, 얘는 투명한 것처럼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상태예요. Accept Shadow의 옵션 only로 변경을 했을 때, 자, Accept Shadow의 옵션을 off로 바꿔주면은, 자, 레이어는 원래 모습 그대로 보이지만 얘는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이상하죠? 다른 레이어들의 그림자는 정상적으로 다 표현이 되는데 마운틴의 그림자가 벽에 안 닿아요. 뭔가 되게 어색해 보이죠? 아이고. 그래서 자, 요거를 일단 다시 ON으로 변경을 해놓고요. ON으로 다시 변경을 해놓고, 자, 아까 그 타임 코드 2초에서 2초란 시간에서 자, 지금 요 상태는요,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서 그림자가 겹쳐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인데, 자,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한 프레임, 두 프레임, 세 프레임, 조금씩 이동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열리면서 서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점점 사라져요. 이 줄무늬가. 자, 근데 또 지금 전 2초 3프레임까지 왔는데 카메라를 돌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줄무늬가 남아있어요.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더 눌러서 한 프레임 더 가서 또 카메라 빙글빙글 돌려서 이 현상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잘 확인을 해주고, 여기 또 살짝 남아있네요. 이 줄무늬들이.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눌러서 저는 완벽하게 이 모든 줄무늬들, 그러니까 그림자가 겹치면서 생기는 현상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타이밍이 2초 5프레임인 것 같아요. 저는 2초 5프레임. 자, 카메라로 계속 이동해 보면서, 자, 줄무늬가 완벽하게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으면은 페이지 다운 키 눌러서 또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타임바가 있는 위치에서 커버 투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D를 눌러서 잘라버릴게요. 현재 타임바가 있는 위치, 저 같은 경우에는 2초 5프레임,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타이밍 2초 5프레임에서 커버 레이어 선택하고, 자, 제일 위에 있는 요 뚜껑 레이어, 커버 투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D키 눌러서 레이어를 잘라내버리고요. 앞에 있는 커버 2 레이어, 지금 복사해서 커버 3 레이어가 생겼는데, 자, 0초부터 2초까지, 지금 저 같은 경우 2초 4프레임까지는 바닥면에 덮여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레이어에서는 그림자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요 0초부터 대략 2초 4프레임 정도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어에서는
엑셉 섀도우 옵션을 꺼버리면은 레이어들이 같은 위치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생긴 요 그림자 현상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활짝 열린 이후에는 엑셉 섀도우가 켜져 있는 ON으로 되어 있는 요 레이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르는 거야. 컨트롤 쉬프트 D. 다 잘렸어요? 아니 이게 떨어져 저는 내려주려고 했더니 떨어졌는데 그쵸. 이거 레이어 분할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D는 레이어를 잘라내버리는 거. 커버 자체가 커버 자체가 떨어져 버리잖아. 잠깐만요. 이거. 아. 혹시 엑셉 섀도우 옵션 올리로 해준 거 아니야? 오프로 해야 되는데. 잠깐. 그거는 지금 포지션 누가가 분을 잘못돼 있어요. 지금 포지션이 다운키를 눌러서 얘 포지션 측은 얘가 두개 다 있거든요. 얘 영어 있고 얘도 지금 영어 있으니까 얘 모든 랭들은 50 3개 멈추기 X축도 사죠. 이거 저는 국산이잖아요. 그쵸? 국산은 원래 X인데 630도 부족. 국산. 그거는 이 커버 잘라낸 다음에 얘 레이어에서는 엑셉 섀도우를 꺼버려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그쵸. 아, 이때만 꺼주고 다시 켜주는 거. 그쵸. 얘네 두 개는 하나의 레이어를 잘라낸 거잖아요. 앞에 거는 진짜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해보시고요. 토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